자, 이번에는 통신 테스트 할게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어디서 해봤다고요? 여기 있는 포스트맨을 이용해가지고 포스트 요청하고 있는 테스트를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바인딩을 위한 우리 DTO 객자가 만들었는데,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렇죠? 그래서 최소한 게터나 세터 준비하시면 되겠고요. 그렇죠? 네, 3.0 이상에서는 어쨌든 비동기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건데, 아이고, 이거, K가 빠진 것 같다. 그죠? 잭슨 바인딩이 기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라고 했었어요. 그죠? 잭슨 바인딩 기본이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디폴트 생성자가 아까 필요하다고 했고요. 그죠? 생성자는 그냥 안 해도 자동으로 있으니까 냅두고, 그냥 게타나 세터 중에서 하나 쓰시면 됩니다. 라고요. 네. 근데 잭슨 바인딩은 세터가 없어도 사용이 가능해요. 바인딩 해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게터로 읽기 전용으로 만들었다고 했었어요. 앞서서 지금 바인딩하고 있는 에러 떠고 있는데 비동기 요청인 경우에는 그렇죠. 이렇게 잭슨 객체를 이용한 바인딩을 시도하고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때 사용하고 있는 게 뭐라고요? 유저 컨트롤에서요. 네, 리퀘스트 바디를 이용해서 잭슨 바인딩을 지원하는 코드를 그 어노테이션을 넣어줘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자바 16 버전 이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레코드 지원 가능하다고 했었으니까 내가 해당하는 버전이 설정한 버전이 요건에 맞다라고 하면은 얘를 이용하실 수도 있다고 했었죠. 레코드로 설계하신다면은 내가 어노테이션이랄지 이런 것들을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레코드라는 건 불가능 객체, 그러니까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데이터를 전송하는 중간에 안전하게 요 데이터를 오염시키지 않는 상태에서 사용이 가능하겠죠 라고. 장단점은 있습니다 라고. 수정 불가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내가 나중에 변경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나중에 뭐 수정을 해야 되는 요건들이 있잖아요. 그죠? 원래 원본을 갖다가 쪼개거나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좀 불편할 수는 있겠다요. 그죠? 네. 그러나 전송은 전송 담당하는 놈들이 할 거고요. 저장은 저장하는 놈들이 따로따로 있기 때문에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용하는 것들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래서 포스트맨에서 테스트 했을 때도 정상적으로 뭘로 하든지 간에 잘 테스트가 됐단 말이에요. 비동기 요청의 응답을 선곡을 잘 받았고요. 그죠? 성공했다는 것은 그래서 200 코드를 이렇게 받아줄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얘가 아니잖아요. 저희가 그죠? 뭐예요? 네, 저희는 노드 서버에 있는 설정 정보에서 접속을 테스트할 거잖아요. 그죠? 그때는 문제가 발생했었어요. 그죠?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서버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쵸? 그래서 프론엔드 서버에서 수정을 해야 되겠죠? 뭐냐면 데이터를 한번 던져보도록 할게요. 데이터는 어쨌든 유효성 검사가 맞지 않든 간에 전에 본될 수는 있잖아요. 그죠? 자, 폼에서 요놈이잖아요. 그죠? 여기서 우리가 서브밋을 눌렀을 때 어쨌든 성공하면 넘겨야 되는데 만약에 얘가 펄스면은 리턴 해버리면 되긴 한데 일단은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냥 통과시킬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냈었어요? 포스트로 패치 API 쓸 때. 패치 API가 어려우면 엑시오스를 설정하시면 되세요. 라이브러리. 일단은 패치 API 사용 방법부터 볼게요 라고 했었어요. 그래서요. 그럼 패치 API는 그냥 검색하시면 간단하게 이용 가능하니까 그죠? 패치 TCH 아이고, 패치 API를 MDN의 사용법 하셔두고 그냥 MDN 가이드 보시는 게 가장 현명하다고 해서 사용하기 나왔다 그죠? 이렇게 씁니다 라고 했었고요. 그죠? 들어오세요. 복사해서 쓸 거라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게 이렇게 게터로 요청하는 방법입니다. 여기 있는 거는 그냥 옵션이 없잖아요. 그죠? 게터로 요청하는 방법이고요. 쭉 내려보시면은 뭐가 있어요? 네.
추가로 요청하는 옵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거 한글로 내다 보니까 약간 그렇습니다. 두 번째 매개 변수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매개 변수의 이니트 객체에다가 여러 가지 설정이 가능하대요. 오른쪽에다가 데이터 이렇게 메서드 구현 예제가 있는데 와 이거 갖다가 복사해서 쓰면 되겠다 그죠? 와 근데 너무 많다 그죠? 두 번째 인자로 누구 준다고요? 요렇게 쓴대요 라고.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덴덴하고 좀 다르다 그죠? 그냥 일단 여기도 이걸로 이용해서 써볼게요. 패치 헬프에는 함수가 있는데요. 어싱크라고 돼 있고 일단은 요거는 비동기 요청을 할게요 라고 얘기고요. 그 다음에 await 패치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간편한 거 먼저 쓸게요. 여러분들은 그냥 요렇게 쓸게요. 패치라고 쓸 거고요. 제가 복사 안 했습니다. 여기서 패치할 거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처럼 쓸 것 같으면은 위에다가 뭐 써야 돼요? 이렇게 await를 여기다 async예요 라고 앞에다가 이렇게 여기다 달아주시면 되겠죠 그죠? async라고 여기다 달아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여기서는요 await 해가지고 저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심플하게 하기 위해서 덴덴으로 할게요 라고 했었어요. 패치고요. 여기다가 첫 번째 인자로 뭐요? URL이 들어갈 거라고요 그죠? 여기서는 URL이 뭐예요? 여기다가 써볼게요. 아까 요청하고 있는 URL이 누구였죠? 퍼스트에서 로컬호스트 8080 일단요. 근데 컨스트 URL은요. 요청하는 URL은요. 문자로 주시면 되겠잖아요. HTTP 일단은 로컬 호스트 콜론 8080이고요. 회원가입 처리하기 위한 URL이 뭐였죠? URI 라고 표기하는 게 맞겠죠? 백엔드는 여기서 설정되어 있고요. 컨트롤러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죠? 여기잖아요, 그죠? URL 얘가 매핑되니까 얘가 잘 수행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는 주소가 어디로 들어야 돼요? 네, 여기 있는 백엔드 뒤에 있는 주소로 이렇게 요청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야지 얘를 확인한다는 얘기예요. 매핑은 리퀘스트 매핑은 얘를 확인합니다. 요 주소 값이 요로 전달이 되면 되겠고 두 번째 인자로 네, 요렇게 들어온다고요, 그죠? init라는 객체로 들어온다고요. 만약에 init 이렇게 들어온다고 하면은 네, 위에서 하나 만들어주시면 되잖아요, 그죠? const 뭐 init는요 객체 변수로 이렇게 넣어가지고 옵션으로 넣어주시라고요, 그죠? 요 initial data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지정할 때 필수적으로 들어갈 요소들이 있습니다. 자, PCF에서는 저희가 지금 보내는 방식이 지금 get 방식이 아니고 메서드 타입이 포스트잖아요, 그죠? 포스트로 보낼 거예요, 그죠? 결국엔 이거 쓰는 요청은 사실은 get으로도 가도 되지만 네, 포스트로 보내기 위한 목적이거든요. get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보낼 때 네, 오른쪽에다가 인자를 통해서 추가적인 데이터들을 보낸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메서드가 있는데, 그죠? 메서드 얘는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정해져 있고요. 네, 포스트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이요. 여러 가지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었어요. 근데 얘 보낼 때요. 우리가 뭐 해야 돼요? 헤더에다가 이거 컨텐츠 타입이 제이슨 타입입니다. 요거 보내주셔야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헤더즈에다가 이렇게 보낼게요. 헤더 정보가 요청하는 헤더라고 말씀드렸어요. 요청 헤더, 리퀘스트 헤더, 헤더 속성 보이시죠? 아이고야, 태그가 들어가는구나. 미안해요. 헤더즈 속성에는 객체 정보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다는 얘기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 요청할 때 보시면은 이것도 정해져 있어요. 브라우저 요청할 때 아까 그 요청한 거 하나 어디 있을까? 네이버 요청할 때 까본 거 있었는데 어디 갔지? 없나? 이따가 보시면 되겠죠. 어쨌든 여기서도 요청을 누르면은 이런 요청 정보들이 보이잖아요, 그죠? 그때 요청 헤더 값들이 이렇게 들어간다고요. 이 정보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보시면 얘가 정해져 있다고요. 컨텐츠 타입이 돼 있다고요. 이런 거. 보내는 타입이 뭐니? 여기서는 텍스트 HTML이야 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죠? 저희는 이 컨텐츠 타입이 JSON으로 데이터를 보낸다는 얘기예요. 데이터를 요게 오타가 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컨텐츠의 데이터 타입이 야 대문자인데 소문자로 넣네. 복사를 떴는데 왜 소문자로 들어왔지? 분명히
대문자인데, 그지? t도 대문자인데, 그죠? 이거 오타나지 않게 잘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t도 대문자였죠, 그죠? 컨텐츠 타입입니다. 얘를 뭐라고요? 네, 제이슨 데이터입니다라고 해줘야 하는데, 어플리케이션 슬러시 제이슨입니다. 이렇게 이것도 정해져 있는 문법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확인 가능하냐면 여러분들 아다시피 폼 태그 있잖아요, 그지? 폼 태그 보시면은 아래 폼 태그 있잖아요. 폼 요소에서 기본적으로 어 ENC 타입으로 보시면은 있었다고 했었잖아요, 그죠? ENC 타입에서 어플리케이션이요라고 해서 와 얘는 안 나오냐? 제이슨 이렇게 설계가 가능했었어요, 그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따로 설정하지 않으면 뭐야? 네, HTTP 따따따 해서 그 URL 인코디드 방식이 적용이 되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것들이겠고요. 폼 데이터로 보내는 방식이고요. 네. 그 다음에요, 저희는 여기서, 아이고, 어디 갔니? 여기 패치 앞에 쓰고 있는 거 맞아요? 아까 여기서 쓰려다가 지금, 여기서 지금, 이거 이따가 나중에 씁시다. 쓰려다가, 여기다가 지금 일단은 테스트 해보려고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파일을 저쪽으로 옮기려고 했는데, 쓰고 있었고요. 요거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바디에다가 데이터 넣어달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컨텐츠 타입은 뭐 추가로 더 있으시면은 또 해가지고 컴마해서 여러 개 넣어주시면 되세요. 폼 태그로 들어가면 기본적으로는 폼 데이터 형식으로 들어가고 일반적으로 들어가면은 여기 가이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그냥 들어가면은 디폴트가 컨텐츠 타입이 어플리케이션이 X 따따따 폼 URL 인코디드 이게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거라고요. 따로 설정 안 하시면. 그리고 여기 바디 속성이 있잖아요. 지금 바디 속성에다가 데이터를 보낼 때요, 그죠? 데이터를 보낼 때는 바디에다가 넣어주셔야 된다고 했고요, 그죠? 바디에다가 돼 있고요. 근데 바디에다가 어떻게 넣으래요? 제이슨은 자바스크립트 객체잖아요, 그죠? 자바스크립트 제이슨 객체에서 스트링 파일 데이터를 하라고 돼 있다, 그죠? 왜냐면은 얘가 컨텐츠 타입은 헤더가 일치해야 되기 때문에 헤더 데이터가 뭘로 한다고요? 컨텐츠 타입이 제이슨으로 보낼게요 라고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이슨 타입은 맞아요, 여러분들. 근데 이제 요거 뭐 하는 거라고 했었죠? 데이터는 객체로 보내면은 제이슨 객체이기 때문에 네, 전송할 때도 HTTP 통신, 그죠? 통신을 통해서 데이터가 전달이 될 거라고 했었어요. 근데 객체는 통과를 못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죠? 일종의 저희가 데이터 처리할 때 직렬화라는 것들을 했었잖아요. 파일 입출력할 때도요. 데이터는 전달할 때마다 스트림을 통해서 전달이 되는데 선은 이렇게 데이터 전송관이 일렬로 직렬화가 돼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일종의 그런 기술이라고요. 네, 객체이기 때문에 순서를 정해주셔야 되는데 네, 순서를 얘가 딱 나열시켜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순서를 어떻게 해요? 문자열 형식으로 쭉 해서 직렬화해서 보낸다고요. 객체니까 저희가 보낼 데이터가 폼 데이터잖아요, 그죠? 이 폼 데이터잖아요. 이 폼 데이터가 객체 형식을 만들었잖아요. 사실 요렇게 객체 형식으로 이메일, 패스, 컴, 요거 패스 컴도 있고 요거 빼버리면 되는데 니가고 이렇게 들어간다고 했었잖아요, 그죠? 오. 그러면서 얘가 알아서 문자를 라고 해서 보내고 있잖아요, 그죠? 요 놈을 보낼 거라고요. 근데 얘를 그냥 보내면 안 되고 어떻게 해요? 네, 문자로 이렇게 일렬 직렬화 시켜주시면 되겠는데 네, 자바에서는 자바스크립트죠. 자바스크립트는 잭슨이라는 오브젝트에서 예, 이렇게 문자로 이렇게 직렬화 해준다고 보시면 되겠다, 그죠? 이렇게 보내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 직렬화된 제이슨으로 되어 있는 문자 형식을 서버에서 어떻게 해줘요? 서버에서는 잭슨 바인딩이라는 놈이 문자로 되어 있는데 제이슨 형식으로 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문자일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클래스에다가 바인딩을 시켜줍니다. 자바의 클래스로 바인딩이 자동으로 된다고요? 네. 그래서 요놈으로 요청하시면 되겠다, 그죠? 지금은 데이터를 그 오류가 나도 전송이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한번 전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는 우리가 포스트맨에서 한번 테스트 했는데 별도로 포스트맨은 녹화를 뜨지는 않았습니다. 녹화를 뜨지 않았기 때문에 네.
여기서 한번 테스트를 진행할 거라서 저희는 서버가 실행하고 있으니까 서버에서 직접적으로 데이터를 여기 있는 데이터를 보내볼 거라고요. 그죠? 그러면 데이터는 아무거나 하셔도 된다고요. 옳으나도 상관없어요. 지금 왜냐면 요성 검사가 틀려도 제가 넘어가도록 그냥 데이터는 넘어가도록 했었는 거죠. 했습니다. 그럼 얘를 누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 제이슨 데이터가 보내려고 처리를 했습니다. 그죠? 근데 서버에 도달했나요? 서버라면 서버가 반응을 해줬나요? 반응을 못하고 있네요. 그죠? 일단은 뭐가 문제였죠? 네, 에러 메시지를 확인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청하고 있는 방식은 좀 볼게요 라고 보시면은 네, 요청은 정상적으로 보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이쪽으로 이건 페이지잖아. 요청은 여기 있잖아요. 그죠? 요 시도는 여기 있잖아요. 그죠? 네, 포스트로 요청을 시도를 했을까요? 네, 요청 방식은 보시면은 잘 처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컨텐츠 타입은 어플리케이션 요놈이고요. 네, 잘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페이로드는 그쵸? 테스트 요거가 잘 전달이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죠? 요청하고 있는 데이터들은 잘 전달이 됐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요거를 해결해야 되겠죠. 그죠? 무슨 문제가 발생했냐면, 액세스 패치에서 요청하고 있는 게, 오리진이라고 되어 있는 게 요놈이요. 뭐가 됐다고요? 해즈빈 블락 CORS 정책에 의해서. 블락할 때 막혔다는 얘기, 보안 정책에 의해서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CORS, 크로스, 오리진, 리소스, 란 요거야. 네, 쉐어링 크로스 오리진 리소스 쉐어링 정책이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교차 출처 리소스 공유야. 그죠? 그거 표기할 때 오리진이라고 되어 있는 주소가 뭐냐면 어디까지요? HTTP 요청하고 있는 여기까지가 오리진이었잖아요. 그죠? 로컬호스트 8080인데 얘네는 뭐라고요? 5174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5174하고 어디하고 로컬호스트 8080 같은 서버에 있지만 오리진 정책에 의해서 서로 출처가 불분명하다. 내가 내부에서 들어온 거는 내가 내부에서 오는 건 알겠는데 외부에서 들어오는 걸로 간주하겠다라는 얘기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내가 사용하고 있는 허용하고 있는 동일 포트가 아니네요. 오리진이 아니에요. 그래서 차단을 해버리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맞죠? 그때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저희가 허가하고 있는 컨피그레이션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 했었잖아요. 맞죠? 네, 어디다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설정 파일을 만들 거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config라는 패키지에다가 만들게요. 서버 단에다가 만들 거예요. config라는 폴더에다가 네, CORS 출처 허가하는 것들을 넣어주시다. 결국에는 원래는 기본적으로 다 차단이 되어 있다 보니까 내가 사용하고 있는 포트까지 5174 지금 73 아니었나? 74로 바뀌었니? 74인가요? 74에 대한 포트 번호를 허가를 해주면 되겠죠 라고 했었습니다. 화이트 리스트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때 이제 마찬가지로 자바는 무조건 클래스로 만드시면 돼요. 그렇죠? CORS config라고 간단하게 이름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얘는 컨피그레이션의 기능, 그러니까 설정 파일이기 때문에 서버가 처음에 시작하면서 설정을 해줘야 되는 요소잖아요. 그죠? 설정 좀 해주세요 라고 안내를 해주면 되는데 간단하게 뭐만 해주면 돼요? 네, 이거 컨피그레이션입니다 라는 어노테이션만 넣어주시면은 네, 부트가 알아서 해준다고 했었잖아요. 그죠? 여기 두 번째 있는 컨피그레이션이라는 어노테이션이 ORG 스프링 프레임워크의 컨텍스트 어노테이션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네, 컨텍스트에다가 빈으로 생성해주는 기능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여러분들이요. 요것도 어노테이션 들어가 보시면은 컴포넌트가 있잖아요. 그죠? 자동으로 빈으로 생성시켜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팔리시 정책이나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쓰실 때 내가 여기다가 뭐 하시면 되냐면 인터페이스 했나요? 임플리먼트 MVC 웹
다 기억 못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그나마 얘는 뭐 하시면 돼요? 네, MVC 웹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웹 MVC 컨피규어 요거 우리가 인터페이스를 성속했었잖아요, 거죠? 구현했었잖아요, 그죠?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 그죠? 웹 MVC 컨피규어라는 인터페이스야, 그죠? 와, 근데 얘가요, 뭐 인터페이스면은 오버라이드가 자동으로 되는 게 거의 기본인데 추상 메소드가 없나봐요. 여기 정의되어 있는 놈들은 추상 메소드가 없나봐. 그죠? 다 디폴트 메소드네요. 선택적으로 쓰시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여기에 뭐 있냐면 보시면은, 그죠? add, cors 매핑 허용하는,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다 차단해 놓을 거니까 위에까지 이제 설명이 있잖아요, 그죠? 설명을 보시면은 네, 기본적으로는 다 차단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네가 허용하고자 하는 CRS 매핑 정보는 여기다가 넣어주세요 라고. 이 메서드에다가 넣어주면은 내가 처음에 부트가 시작될 때 자동으로 이 주소로 들어오는 것들은 내가 허가해줄게 라고. 그래서 요거를 오버라이드 해주시면 되겠죠, 그죠? 디폴트 메서드이기 때문에 오버라이드를 여러분들이 직접 구현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여기서 오버라이드 하는 방법은 단축키 Alt Shift S 눌러주시면은, 네, 또는 우클릭 눌러도 되죠, 그렇죠? 우클릭. 네, 여기 있는 소스에서 보시면은 오버라이드 임플리먼트 메서드 확인 가능합니다. 가능한 메서드들. 그러면 웹 컨피규어가 지금 상위 인터페이스잖아요. 지금 여기 요놈이고요. 여기에다가 정의되어 있는 메서드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있는데 다 할 필요 없잖아요. 내가 필요한 것만 하시면 된다고요. 그때 CORS 정책을 처리할 거니까 네, add CORS 매핑 정보에다가 넣어가지고 오버라이드 해주시도록 하고요. 여기다가 허가할 수 있는 문법을 갖다가 넣어주시면 되겠죠. 여기는 상위 객체에다가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죠? 등록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등록은 여기 등록 객체에다가 하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했었고요. 점 찍으시면은 네, 등록하고자 하는 매핑 정보는 무엇입니까 라고요, 그죠? 매핑에는 뭐 넣어주셔야 돼요? 그 URL 패턴을 넣어달라는 거잖아요, 그죠? URI 주소 어디다가 들어오는 거 할까요? 라고. 아, 그럼 어드민으로 들어오는 모드요 라고 하도 되고, 그죠? 내가 정책에다가 넣어주시면 되는데, 일단은 여기 있는 서버 모드요 라고. 대상은 내가 여기 있는 API 서버 대상으로 모드요. 아, 저는 API로 들어오는 모드요 라고 하시면 이렇게 제한을 거셔도 됩니다 라고요. 다른 거는 안 되고요. API로만 들어오는 것만 모드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죠? 아니면 서버 8080으로 들어오는 모든 요소요 라고 하시면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차피 여기는 API 서버는 모든 주소 패턴을 허가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은. 네. 그리고 점 눌러서 연속적으로 어떻게 해요? 네. 추가적으로 allowed 허용할 메서드 정보들 넣어주시고 오리진 패턴 넣어주시고, 그쵸? 해주시면 되겠죠? 메서드는 뭐 허가할 거야? 라고 여기다가 그냥 all 넣어주시면 모두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메서드 넣어주시면 되는데 저희 나열을 하셔도 되겠죠, 그쵸? 뭐 포스트 그 다음에 또 누구요? get. 일단 포스트하고 get만 할까요? 네,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allowed 또 뭐요? 오리진 패턴도 있고요. 오리진 어디서요? 허가는 오리진 영어죠? 정보 넣어주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누구라고요? 네, http 어디야? 로컬 호스트로 들어오고 있는 누구야? 51741나요? 74로 들어오는 주소예요 라고. 맞나요? 그래서 마무리 하시면 되겠다. 자, 테스트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앞서서는 실패였잖아요, 저희가, 그죠? 그냥 그대로 그냥 요거 아까 실패 떴던 거 그냥 누르시면 되잖아요, 그죠? 네, 눌렀습니다.
누르면 보세요. 요청이 만약에 실패를 됐다면 얘가 반응을 했을 거예요. 지금 그죠? 그리고 여기도 볼게요. 요청 실패했는지 보시면 네트워크 탭이에요. 아까 저는 네트워크 탭 아까는 실패했는데 지금은 어때요? 요청하고 있는 게 네, 성공이라고 떴단 말이야. 그죠? 성공이라고 떴단 말이야. 그러면 성공이라고 떴으니까 여기 아래서 반응을 했겠죠. 그죠? 네, 요거 출력하고 있죠. 저 두 번 눌러서 그래요. 또 누르면 어떻게 돼요? 뿅 누를 때마다 네 받아주고 있잖아요. 그죠? 네. 뭐 일단 계속 눌러도 상관은 없습니다. 뭔가 DB에다 넣는 건 아니고 통신 테스트하고 있는 거니까 일단 여기까지가 잘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기본적으로 여기까지가 테스트가 잘 이루어졌으면은 우리가 정상적인 데이터만 이제 보내서 DB에다가 저장하는 로직을 일단 또 작성하시면 되겠죠? 네, 일단 여기까지요.